눈을 떴을 때 해는 지평선 너머로 간신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 성장하고 배우고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저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담요의 따스함과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저는 제가 받아들이게 된 진리를 떠올렸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항상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주변 환경과 타인의 변덕에 휘둘린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내 생각의 힘, 내 의지의 힘을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매일매일 계속 걷고 있는 길입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방 맞은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던 질문이고 그 답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선택입니다. 나는 내 경험의 총합이자 미래의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의식, 즉 관찰하고 선택하는 의식입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리를 휘저으며 발밑에 시원한 바닥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저를 안정시켜 주었고 현재의 순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잃어버렸나요? 너무 자주요. 하지만 저는 현재의 제 자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야말로 인생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유일한 순간이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어깨에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긴장, 오래된 습관.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정이며 종종 느리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갖고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고 여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맨발로 나무 바닥을 부드럽게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닝티를 위해 주전자를 채우면서 저는 하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차를 준비하는 단순한 행위로 다시 주의를 돌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주전자의 차가운 금속성, 주전자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주전자를 끓일 때의 스위치 클릭 소리. 이 작은 순간들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들을 서두른다는 것은 삶 자체를 서두른다는 것이죠. 물이 뜨거워지자 저는 커튼을 열어 아침 햇살이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산들바람에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이른 출근길에 윙윙거리는 소리 등 바깥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존재의 웅장한 교향곡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잡한 생명의 춤사 위에 감탄했습니다. 주전자의 휘파람 소리가 저를 다시 부엌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찻잎의 색이 물에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이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삶 자체를 반영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의 풍미가 발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경험도 펼쳐지고 그 교훈을 드러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이자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제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성취나 과업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내심. 인생이 가져다 줄 교훈에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안의 좋은 점을 기꺼이 보려고 합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시선은 창턱에 놓인 작은 식물에 떨어졌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였던 식물이 어느새 강하고 활기차게 자란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식물은 보살핌의 힘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매일 이 식물을 돌보는 것처럼 저 역시 제 자신의 성장과 웰빙을 돌봐야 했습니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날이 가져올 모든 것에 대비하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 편안함이나 도전 등 모든 경험은 저와 주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평화의 순간, 따스한 햇살, 차 한 잔의 소박한 즐거움에 대한 감사, 모든 우여곡절이 있는 지금 이 여정에 대한 감사, 어떤 삶이 닥치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서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 자신의 성장에 인내심을 가지게 하소서. 내가 항상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전에 대비하며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또 다른 하루, 성장하고 배우고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 소중한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아침 명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만 하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후회와 걱정, 자괴감으로 폭풍우가 치는 바다 같았죠. 하지만 천천히 한숨 한숨 하루하루 그 바다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명상 쿠션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으며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저는 현재의 순간에 더 깊이 빠져드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늘 그렇듯 머릿속이 바빴습니다. 다가올 하루의 생각, 전날 밤의 꿈의 잔상, 오래된 기억들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생각에 더 큰 힘을 줄 뿐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대신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저는 제 몸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저는 제 아래 쿠션의 압박감, 허리에 약간의 통증, 이마에 닿는 머리카락의 간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호기심과 수용하는 마음으로 관찰했습니다. 점차 제 안에 더 깊은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 마음의 표면적인 수다 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왠지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광대하고 고요한 존재. 이 존재와 연결되는 것은 제 여정에서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면서 저 자신과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각자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공감과 친절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저를 주변으로 부드럽게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더 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상이 주는 선물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저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쉬울 거라거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일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명상 중에 만났던 평화는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면을 돌아보고 그것과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감을 가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침 스무디를 만들기 위해 과일을 다듬으며 선명한 색과 달콤한 향에 감탄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작업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기고 정신은 다른 곳에 집중했었나요?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집중해서 그 감각을 제대로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일을 블렌딩하면서 앞으로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동료와의 어려운 대화, 다가오는 프로젝트 마감일 등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들이 저를 불안으로 가득 채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스무디를 잔에 따라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로 가져갔습니다. 도시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고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음료를 마시며 서둘러 출근하는 사람들, 걸어서 등교하는 아이들, 배달 트럭이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고난과 승리가 있는 사람들, 주변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모두 같은 거대한 삶의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위로와 책임감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이 파문을 일으키고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스무디를 다 마시고 나서 잠시 시간을 내어 하루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 현재에 충실하기,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하기, 친절과 연민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대하기, 활동 중에도 명상 중에 만났던 고요함을 기억하기 위해 저는 출근 준비를 위해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 챙김을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물의 느낌, 셔츠 단추를 채울 때 느껴지는 옷감의 질감. 이런 작은 자각의 순간들이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제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늘 새롭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비판 없이 바라볼 수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연민의 시선으로 표면을 넘어 내면의 존재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제 거울에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계속 가세요. 계속 성장하세요. 계속 배우세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겨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열린 마음과 용기, 연민을 가지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의 한 호흡, 한 번의 한순간, 저는 이 깨어남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번화한 거리로 나오자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감쌌습니다. 소리의 불협화음, 사람들의 북적거림,
도시 생활의 맥박이 저를 압도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차분한 인식으로 그 속에서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출퇴근길은 움직이는 동안 마음 챙김을 연습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 호흡의 리듬, 주변 건물에 비치는 햇빛과 그림자의 놀이에 집중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놀랍습니다. 10,000원 지하철을 타면 짜증이 나고 조급해지곤 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는 여성, 음악에 빠져있는 10대, 지팡이를 쥔 노인 등 저마다의 사연과 어려움,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익명성 속에서도 유대감을 느끼며 조용히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한 저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때 직장은 저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천이었고 끊임없이 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곳이었죠. 하지만 자기인식이 성장하면서 일과 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를 성장의 기회이자 인내심, 창의성, 연민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저는 오늘 하루의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하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기. 아침은 이메일 회의, 프로젝트 작업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의 긴박함에 휩싸여 현재 일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일로 마음이 쏠리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현재의 순간, 바로 눈앞에 있는 일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동료인 세로와 기대했던 어려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방어적이거나 불안한 마음으로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카페테리아에 함께 앉아서 저는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솔직하면서도 친절하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사라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라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어깨가 풀렸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즉시 제 입장을 방어하지 않고 사라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았고 때때로 제 방어벽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숨을 쉬면서 세라가 말하는 것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협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웠던 이 대화가 성장과 더 깊은 이해의 기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프로젝트, 마감일, 계속 바뀌는 고객의 요구 사항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 저를 스트레스와 자괴감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기심과 차분한 결단력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탐색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성장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세운 의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나요?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순간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힌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발전이었으니까요. 여러모로 작은 승리, 교훈을 얻고 관계가 깊어진 좋은 하루였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곧장 지하철로 향하는 대신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와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 손을 잡고 산책하는 커플, 벤치에서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기복이 있는 이 여정에 대한 감사. 삶이 계속해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에 대한 감사. 삶을 더 온전하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깨달음에 대한 감사. 집에 도착한 저는 신발을 벗고 명상 쿠션 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하면서 하루 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도전, 승리, 연결의 순간, 부족했던 순간 등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저의 풍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조용한 명상 속에서 저는 자기 발견의 길에 대한 저의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다시 떠오르고 두려움과 의심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자동 조종 대신 자각을, 판단 대신 연민을, 정체 대신 성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눈을 뜨니 하늘에서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 즉 제 여정은 계속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매 순간, 매 선택마다 저는 삶의 기적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끼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열린 마음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변화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제 저녁 일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눈을 뜰 수 없을 때까지 TV를 보는 등 무의미한 일련의 행동이었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자기 성찰과 휴식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양이 풍부한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썰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저으면서 저는 온전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도마에 부딪히는 칼날의 날카로운 소리, 팬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저를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었고 하루 일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휴대폰이나 TV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대신 마음챙김 식사를 연습했습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 감각을 느끼며 한입 한입 음미했습니다. 음식에 온전히 집중할 때 음식이 얼마나 더 만족스러워지는지 놀라웠습니다. 이 연습은 음식과의 관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제 몸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성장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 반응과 감정을 탐구하면서 그날의 사건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었나요? 어떤 것에 감사했나요?